2026년도도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폭등을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언제부터 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저는 챕터가 바뀔 거라고 봐요. 2026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교수님 뭐 더 이상 소개가 필요 없죠. 비트코인 업계에서는. 예. 뭐 많이들 아시죠? 네. 원래 건국대에 계시다 지금은 학교를 옮기셨더라고요. 네. 한양대 인문과학대학원의 화폐 철학과에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과를 만든 것도 특이한데, 그냥 비트코인 학과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되죠. 그래도 되는데 비트코인 학과보다는 이제 거기다 이제 철학을 넣어서 이제 학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죠. 인문과학이다 이거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인터뷰를 들으면 교수님의 철학을 듣고 우리가 이 비트코인 조정기를 해야 될지 정책이라 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안 팔 수 있지 않을까. 네. 철학이 있어야지 안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출렁출렁 하더라고요. 마음이. 막 그렇죠.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나던데. 자, 우선 비트코인 신고가 찍었었죠. 원화로는 1억 7천 얼마까지 갔었죠? 1억 8천 찍었던 것 같아요. 1억 8천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일단 주춤하고 있는 이유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원래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일단 원래? 네, 원래 떨어질 때가 됐는데 폭락을 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반감기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고점 찍었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원래 패턴상이니까 지금 패턴상 지금 막 한 9천만 원, 8천만 원 가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이상하지 드는 않다. 그런 시즌이긴 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안 올랐어요. 올해. 그러니까 너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살짝 조정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4년 주기 반감기 패턴이 이번에도 유한지랑 아니면 기간 진입으로 탈패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이건 내년쯤 돼가지고 수학적으로 통계를 돌려보면 알 것 같은데요. 네. 제 느낌상은 패턴대로 가고 있어요. 패턴대로 가고 있는데 질량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흔적만 남기고 없어지는 거죠. 굉장히 그 끝이 좀 이렇게 모호해지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선명한 선으로 나타나진 않는데 네. 패턴의 흔적은 있는 거죠. 제 표현으로 이제 파스텔 톤으로 바뀐 것 같다. 만년필로 이제 패턴이 보였었는데 네. 파스텔 톤으로 이제 끝이 흐지부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자체가 질량이 커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굴 반감기라는 게 채굴이 그 욕조에 틀어놓은 물이라면 네.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은 욕조 안에 담긴 물이거든요. 이 기존의 욕조 안에 담긴 물에 비해서 콸콸 쏟아지던 그 수도꼭지에서 물의 양이 반으로 주니까 그렇죠. 욕조 전체의 가치가 바뀔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욕조에 물이 많이 담긴 상태에서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수준이었거든요. 이게 똑똑 떨어지다가 똑 떨어진다 그래갖고 욕조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좀 희미해지고 있다. 네. 세 번째는 기관들이 들어온 거죠.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막 포모에 빠지는 개인들의 현상이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올렸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또 가격이 내려가니까 또 내려가는데 이게 굉장히 스무스해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우리 저같이 이제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만들어줘. 기간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반감기 때 이전에는 기간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간에 이 유동성이 들어오면 반감기 때 더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감기인 것 치고는 너무 안 오른 건 맞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반감기도 있는데다가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엄청 밀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 자금도 이미 네. 작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네. 근데 슈퍼사이클이 안 오고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네.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가격대도 아니고 10만 달러 도전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10만 달러가 굉장히 어려운 고비가 될 거는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가 훨씬 더 어렵겠지만 10만 달러도 만만치가 않은 이유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1,000원 정도에 주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기관들은 샀는데 고래가 또 10,000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충격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못 버티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10년 기다렸으니까. 네. 10년 이상 기다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만 달러에서 안 팔고 싶었겠지만 이게 지지부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팔고 나가는 거죠. 일부 정리를 한다든가. 올해 한 해 동안 고래들이 계속 던졌어요. 아, 지금 올해는 고래가 팔고 있는 거예요? 네, 고래가 팔고 있어요. 그 고래가 이제 옛날 고래들. 옛날 고래. 네, 옛날 고래들이 심심하면 막 잊을만 하면 막 나오더라고요. 한 달, 2달 간격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량이. 그럼 앞으로도 이 고래들이 계속 팔면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들을 정리해야지만 10만 달러가 뚫려요. 그러니까 이들을 정리하고 비트코인이 쏴줘야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도 힘을 받고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오래된 고래들이 시장에서 잔류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해진 거죠.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자산은 실제로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거죠? 엄청 뭔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 치고는 딱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네. 띄는 건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얻은 비트코인을 옛날처럼 막 팔아 제끼진 않죠. 그게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이 20만 개 확보한 데다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12만 개를 더 추가했죠. 그래서 미국 사법당국이 32만 개를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게 미국 건지 아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각 국가마다 이 수사당국들이 압수한 거를 서로 원주인한테 찾아주거나 이런 관습이나 형사적인 관례는 없어요. 근데 이제 리더가 되는 미국이 그런 걸 안 해줄게 될 경우 국제 지금 질서가 상당히 문란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수사 과정에서 압류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게 한 32만 개가 되는데 미국이 마음먹으면 100만 개를 채우는 게 목표니까 100만 개를 세금 중립적으로 채우겠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 수사나 이런 걸로 압류하겠다는 것 같아요. 다른 건 특별히 현재까지는. 그렇죠. 의회가 이렇게 완전히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가 아니라서 셧다운 요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세금 중립적으로 안 하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트럼프의 아젠다 중에 일부를 또 민주당하고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비트코인 비축 가지고는 그럴 만한 어떤 그런 의지는 없는 거죠.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는 비트코인 그 세미나 같은 데서 굉장히 강력한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하는 행보들이 교수님이 예상하신 대로인가요? 뭔가 좀 기대 이하인 건가요? 기대 이하죠. 근데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라기보다는 어떤 팀들이 지금 이거를 짜고 있는 건데 미국의 이 정보 부채 문제가 지금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트럼프의 정책을 만들었다면 비트코인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돼요. 미국 부채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 효과는 트럼프가 아마 이 세상 분이 아닐 때 나타나요. 30년 지나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개성상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봉책인데 그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효과가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 채권 가격을 올리고 그 이자율을 떨어뜨린 효과가 있으니까 둘 중에 의회를 통과한 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의 의지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아니었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거는 비트코인 효과가 너무 오래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미국의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는 이게 기여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이 미국이 진짜로 많이 있다면 미국의 정부 부채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금값도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금이 많이 없으니까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는 걸 거거든요. 저게 그 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공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비트코인으로 교체했을 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충분히 갖고 있다면 30년에서 40년 사이에 미국 정부 부채 100%를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담보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간접적으로 사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그런 경우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폭락하지 않고 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미국이 저금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효과인 정부 불신과 그리고 이자율 상승을 막는 거죠. 그럼 교수님도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활성화된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 보네요. 그런 세상이 진짜 온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이거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긍정하고 부정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통화주권을 생각하면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작년 7월부터 미국 대선이 한참 이제 무르익을 때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이것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 국제 금융 무역 질서의 파수꾼인데 그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의지로 밀고 있다라는 건 우리로서는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적응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이제 접어들면 이더리움이 가격이 굉장히 오를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비트코인도 이더리움을 사야 한다 얘기하시면 요즘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럼 교수님은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의견도 공감이 되시나요? 저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으로 지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더리움이 나올 때는 비트코인은 낡은 거고 이더리움이 좋은 거야라고 했을 때 저 같은 비트코인에
비트코인에 비중을 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대립각이 세워졌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저처럼 비트코인에 어떤 근거가 있는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얘기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피터 티엘, 톰 리, 심지어는 캐시 우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저처럼 비트코인을 주장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이더리움을 강조하는 쪽이거든요. 왜 강조하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서로 이렇게 그 갈등 관계나 경쟁 관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여러 번 입장을 바꿨지만 2018년도에 저는 이더리움에 대한 입장을 확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분들 본인들한테 물어보지 않는 한.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꾼 것과 비슷한 타이밍에 바꾼 거를 봤을 때는 아마도 제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게 뭐냐면 월가가 이더리움 플랫폼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월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델리티라든가 그다음에 블랙락이라든가 혹은 JP 모건 같은 경우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RWA 그러니까 리얼 월드 어셋 같은 거를 발행하려면 토큰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 플랫폼으로다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라는 걸 거기에 베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첫 번째 가장 성공적인 토큰이고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름 잘못된 거예요. 달러 스테이블 토큰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코인이고요. 메인넷을 갖고 있으니까. 그 메인넷 위에서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게 토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에 메인넷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데 기반으로 만들어지니까 토큰인데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빠르게 발전할 토큰인 거죠. 달러가. 근데 이게 이더리움 기반인 거예요. 50% 정도가.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좀 프로그램이 단순한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는 토큰들은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하는데 그러나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아직 닫히지 않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결정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빅테크하고 경쟁해서 이더리움이 이길까? 이게 있는 거예요. 빅테크까지 그러니까 삼성, 구글 막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어요. 애플도 던졌다면서요? 애플은 곧 던지지 않을까 저는 들은 바가 없는데 하여튼 구글은 던졌고 삼성도 던졌는데 이제 메타는 옛날에 한번 던졌다가 좀 지금 외상성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나 곧 하겠죠. 그러면서 이런 빅테크들은 자체 레이어 1을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1이라는 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걸 레이어 1이라고 해요. 그 레이어 1 위에서 이제 발행할 수 있는데 레이어 1 자체 독립적인 플랫폼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빅테크들과 이더리움이 경쟁해서 이더리움이 살아남는다면 이더리움 주창자들이 얘기했던 정말로 이더리움은 대단한 게 되는 거죠. 교수님은 그럼 어떻게 전망하시는데 살아남을 수 있다, 안 된다? 피터 틸이나 톰 리나 캐시 우드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거고 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 저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이더리움으로 완전히 몰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도 빅테크가 좀 가만히 순순히 그 금융 무형 복합망을 이더리움 같은 듣보잡한테 족보가 없는 데다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더리움은 중립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삼성의 레이어 1에 구글이 들어올까요? 혹은 구글의 레이어 1에 메타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겠죠. 이런 생각을 해보면 각자 레이어 1은 갖고 가지만 이더리움을 끼고 가는 거죠. 이걸 상호 운용성이라는 개념인데 자기 플랫폼하고 이더리움하고 상호 운용되게 만들어야지만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부 이더리움이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레이어 2 솔루션 등장은 이더리움 가치를 높이는 건가요? 아니면 경쟁자가? 레이어 2들은 레이어 1하고 이제 상호 운영되도록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어 2,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레이어 2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피터 틸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을 막 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처럼 이더리움이 좋대 해서 이더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M&A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진짜로 이 피터 틸이나 톰 리나 캐시 우드나 이런 분들 눈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 토크나 세계의 대장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더리움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대분기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10년 전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부터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진정한 크립토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더리움이 빅테크의 도전까지 물리치고 플랫폼 표준에서 이긴다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비트코인의 시총을 넘어서는 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아마 금융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짜잘한 알트코인들 제외하고는 정말 좋게 보신 건 비트랑 이더, 그리고 이더의 비중이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조하는 포인트가. 최근에 피터 틸과 톰 리와 이런 분들이 이더 쪽으로 급격하게 지금 악셀레이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강연이나 이런 데서 이더리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시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투자적인 성적은 비트코인에 비해서 과히 좋지 않거든요. 올해도 올랐다가 뭐 4,000달러를 계속 깨먹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잘 안 깨잖아요. 깨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금방 회복하고 하는데 이더리움은 4,000달러 돌파하는 것 같더니 뭐 바로 깨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맷집은 아직 비트코인을 못 따라오죠. 자, 교수님 이번에 또 이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이 책도 출간하셔서 다시 또 교수님 하면 또 이더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떠오르니까 비트 다시 여쭤봐야 되는데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요. 비트코인이 비상관 자산이긴 하지만 어쨌건 거시경제에 따라가고요. 그리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먼저 반영하죠.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이 늘어난다면 비트코인도 좋을 거라고 보는 게 대세적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글로벌 엠트라고 하는 글로벌 유동성 지표하고 매우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연준이 스몰 스텝이라도 이자율을 하락하는 국면에 들어가면 비트코인이 원래 이제 지난 2, 3년 동안 쉴 새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이거하고 이제 상충되면서 2026년도도 그렇게 나쁜 해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폭등을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은 이제 별로 없어지는 시기가 된 거죠. 워낙에 좀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럼 이 시기를 지나고는 언제부터 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가 지나면서 저는 챕터가 바뀔 거라고 봐요. 2026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출사표를 던졌고 구글도 출사표를 던졌고 26년도 벽두가 되면 아마도 말씀하셨던 애플이나 뭐 메타나 뭐 아마존 MS 이런 데가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말로 이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진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런 새로운 월드가 펼쳐지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인식이 바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투자적 선택으로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는 글로벌 메타버스 세계 부동산이었네? 내가 점유하느냐 못하느냐 문제였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 폭락만 안 해준다면 2026년도는 본격적으로 마지막 챕터 5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 챕터 5가 바로 매스 어덥션이거든요. 크립토에. 그러니까 크립토 세계를 10년 전에 5가지 챕터를 통해서 발전한다. 뭐 캐즘도 있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얼리 어댑터 시절이 있고 캐즘이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단계가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대중 채택이거든요. 대중 채택 전에 바로 전 단계가 바로 뭐냐면 그 대기업과 빅테크들의 진입이에요. 그게 2026년도에 본격화되는 거니까 2027년, 2028년은 이제 매스 어덥션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6년은 조금 정체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야, 근데 폭락을 안 한다면 또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이 또 7만 달러 폭락하려면 25만 달러를 먼저 찍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올해 말에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의 기대 가격이 대충 25만 달러였습니다. 20만 달러하고 30만 달러를 많이 얘기했고요. 25만 달러가 이제 패턴상 올라가면 꺼지겠죠. 싱크홀처럼 푹 꺼집니다. 그러면 이제 10만 달러 깨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는 다 공포감에 다 팔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25만 달러는커녕 20만 달러 근처도 못 가고 12만 달러 살짝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20만 달러 안 되나요? 뭐 사실 올해 뭐 며칠 남지도 않았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20만 달러까지 가려면 되게 가파른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동력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7만 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도 원래는 있어요. 원래는 있는데 안 올랐으니까 안 떨어지지 않을까. 안 떨어진다. 자, 근데 비트코인이 원래 좋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금시총 넘어선다 언젠가는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올해 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이 너무 올랐죠. 그래서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졌어요. 15배에서 20배 사이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금 시가총액 진짜 언젠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요즘 같아서는 분위기로는 못 넘을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투자적 관점에서는 답이 없는 질문이고요. 철학적인 관점에서 질문했을 때는 논리상으로는 금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금보다 좋은 장점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는 넘는다는 거는 저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만한 얘기를 왜 하냐 그러는데 우리 비트코인 주창자들은 10년 전부터 이 얘기를 하나만한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지킨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득을 본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하나만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밑바닥에 금이 묻혀있는 거 탐사한 적이 있나요? 인간들이 진지하게? 없어요. 그 바다 밑바닥에서 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창, 골드러시 같은 게. 그러면 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일이 없어요.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금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안심해도 가장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양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깨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그거는 연역적인 문제라 그래가지고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11년 전에 양자 컴퓨터 나오면 우리 깨지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이제 다 검토가 된 거죠. 그래서 아예 깨질 일 없다. 왜냐하면 깨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니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쉽지가 않아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떤 비밀키 체계가 없냐면 있어요. 개발하면 있는데 만약에 그걸 못 개발하면 양자 컴퓨터 나오면 양자 컴퓨터 가진 정보기관이 전 세계를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창이 있으면 방패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방패가 없는 건 아닌데 그 방패로 비트코인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다른 이제 중앙화된 시스템은 중앙에서 결정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비트코인은 과거에 용량 가지고 서로 내전하는 거 봤더니 아주 사소한 것도 업그레이드 못 하더라. 그러니까 니네는 업그레이드 못 하고 결국 사냥을 당한다. 이런 일종의 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망국론에 따른 묵시록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투자자들 되게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손해볼 짓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3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올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였는데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투자에서 지금 가장 큰 위험 요인 지금 남은 2개월에 내년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 요인은 트럼프죠. 트럼프 정부가 안정적이냐,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의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 그럴 리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옛날에는 후보였고, 지금 대통령이니까. 아니, 그래도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위에 문제가 생기면은, 폭락하겠죠.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트럼프 가문이 미친 듯이 크립토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해상충이고 탄핵감인데, 자식들이 다 부자가 됐다면. 그렇죠. 미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허용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사법 질서에서는 허용이 되더라도 미국의 정치적 판단을 또 유권자들이 할 때 이것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죠. 나머지는 비트코인은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다. 그러니까 주기가 있을 뿐인 거고 지금 2023년도부터 지금 회복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좋았고 4년도 좋았고 5년도 나쁜 애는 아니니까 2026년 정도 좀 답보를 하더라도 그닥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데서 돌파가 뚫릴 가능성이 있어요. 2026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은행들과 비자 마스터와 핸드폰 회사와 빅테크들이 이 크립토가 대세다에서 쫙 몰려갈 가능성이 있죠.